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거나 높은 습도로 올라가는 기온 때문에 여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로 30회째인 이주의 안사는 그동안 조직을 정비하고 교육을 진행하느라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단원 FM 방송국이 5월부터 6월까지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장애인 미디어 교육을 드디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발달 장애인을 중심으로 10분의 참여자와 10분의 활동 지원사 그리고 담당 선생님까지 함께 오시다 보니까요. 방송국이 월요일마다 아주 북적북적거리면서 꽉 차는 기분이 듭니다. 권리중심형 중증 장애인 일자리로 함께 참여하는 단원 장애인 자립자활센터.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길게 얘기할 때마다. 네, 단원 IL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저희가 장애인 아카데미 교육의 일환으로 단원 IL로 찾아가서 장애 인문학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저희 부족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고 또 오이디푸스 같은 그리스 신화가 어떻게 장애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했는지 좀 놀라고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배우고 알아야 될 공동체인 장애인들과 어떻게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배우며 채워갑니다.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내뱉고 날씨 같은 인생을 탓하고 또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거 사랑 같은 말을 내뱉고 작은 일에 웃음 져놓고선 또 상처 같은 말을 입에 담는 거 살아가는 게 가끔은 너무 서러워 나 익숙한 듯이 살아가는 게 가끔은 너무 무서워 나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정답을 찾아 헤매이다가 그렇게 눈을 감는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상처 같은 말을 내뱉고 예쁜 말을 찾아 헤매고선 한숨 같은 것을 깊게 내뱉는 거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워 가만히 눈을 감고서 다 괜찮다고 되뇌이다가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꿈을 꾸는 거 그렇게 꿈을 꾸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한숨 같은 것을 내뱉고 사람들을 찾아 꼭 안고선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거 네, 저의 최애곡이죠. 아마 이주의 안산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많이 트나 허혜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막 이러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새로 마음 다잡고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늘 즐겨 듣던 허혜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초대 손님이 있는데요. 너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얼른 모실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네. 현재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 재학 중인 전응용수학과 현 수리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4학년 서누리입니다. 네, 아마 과 소개를 들어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풀어가면서 좀 더 네네. 설명을 해보죠. 어쨌든 한양대에서 봉사로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회봉사단 활동으로 계절학기 선택해서 나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다른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1대1 가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이죠. 네, 그래서 앞에는 그 한 두 팀이 활동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요팀, 목요팀이 있어가지고 한 4명 이렇게 조를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혼자 1대1 교육 받으시느라고 참 딴짓도 못하고 힘드시죠? 아닙니다. 이야기가 즐거워가지고 재밌게 그래요? 들었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 한 2회 정도 했잖아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도 했고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 했고 오늘 네. 이제 큐시티 드디어 작성하는 법도 배우셨는데 한 2회 정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일단 공동체 교육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들었을 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네.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면서 네.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되게 뭔가 두근거리고 멋지더라고요. 진짜요? 네. 어허, 좋은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예. 제 목소리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예. 뭔가 이 봉사하면서 재밌을 것 같고 네. 좀 설렜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목소리도 좋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니 어떻게 좀 해볼만 할 것 같죠? 처음에 이제 오늘 큐시트 제작 배웠는데 네. 제가 아직 경험이나 실력 같은 게 좀 부족해서 쓰는데 분량을 맞출 수 있을까? 근데 분량을 맞추는데 네. 내용을 알차게 채울 수 있을까? 네.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했지만 네. 한번 재밌게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비법은 가르쳐 주실 거예요. 분량 채우는 비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꼭 뭐 이야기가 많아야 분량을 채우는 건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프로그램명도 아직도 정하지 못했고 이제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라디오를 진행해야 되지 진짜 고민이 많아 보여요. 네. 아직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기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직은 좀 막막하네요. 그리고 큐시트를 보니까 뭘 쓰라는 게 이렇게 맞나 싶기도 하고. 네. 실상은 다 뭐 이렇게 큐시트 써서 하시는 분들은 몇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주제랑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곡이 많으면 틀 게 많으니까요. 또 음악으로 꽉 채우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희 뭐 테마가 있는 음악 한양대 사회봉사단의 선생님이신 서동원 선생님이 2시간씩 라이브로 진행하시거든요. 라이브로요? 예, 대단하시죠. 네, 와우.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실시간 뭐 채팅으로 댓글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그걸 즐기시는 분이신데요. 노래가 태반이죠. 말씀보다. 그리고 공명 소개하고 뭐 이러시다 보면 2시간 후딱 가시는데 그게 비법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말을 적게 하려면 노래를 많이 튼다. 첫 번째 비법, 두 번째 비법, 초대 손님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만 기다리면 제가 말을 굳이 많이 안 해도 되겠죠? 네, 저도 지난 학기에서 이제 한양대생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막 물어보고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시다가 하시면서 녹음을 또 실제 해보시고 저희가 유튜브에 업로드된 거 들어봤을 때는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요즘 말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막 떨리고 첫 라디오 체험해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2주의 안산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거쳐 가세요. 제가 이제 라디오 분량도 채울 겸 어떻게 저희 팁이죠. 네, 라디오의 등용문이네요. 네, 지금 그렇죠. 프로그램이. 네, 그래서 좀 처진 기분을 다시 업시켜서 뉴진스의 하이보이 들으면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 2, 3, 4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나 또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래도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 반번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나도 봐야 이렇게 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ave you boy 우릴 감아 나도 봐야 이렇게 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ave you boy 잠이 들려고 잠이 들려 해도 이 생각에도 새벽 3시 알려줄 거야 They can have it no more 봐봐 여기 내 이름 써있다고 Yeah 누가 내게 뭐라도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 반반 I'm not looking for this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Oh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말해봐 느껴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ave you boy 늘 감아 말해봐 느껴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ave you boy 네, 뉴진스의 하이보이 듣고 왔는데요. 오 마이 갓. 네, 뉴진스의 하이보이 듣고 왔는데요. 네, 뭐 젊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갑더라고요. 저번에 칼폴리포모나 학생들도 왔을 때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신청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좋아하시나요? 어때요? 저는 뉴진스보단 르세라핌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르세라핌을 네, 마음껏 그쪽으로. 드시는 걸로.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가 함께 이거를 시작할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복학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작년에 네. 복학했습니다. 복학생이라 하면 몇 학년일까요, 지금? 지금은 4학년이고요. 네. 복학한 시점은 3학년 때. 3학년 때 복학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복학했을 때 과가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과를 못 찾았다 막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는 살짝 과장됐고요. 네, 제가 네, 3학년 때 복학했을 땐 기존 과가 응용수학과였어요. 네네네. 거기는 이제 살짝 순수 수학 쪽에 맞춰진 음, 학문을 주로 다루고 네, 거기에 대한 과목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수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도 개편과가 바뀐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과목들도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그런 네. 통계나 프로그램 위주로 예. 많이 수업의 방향성이 바뀌다 보니까 네. 내가 배웠던 건 이게 아닌데 네. 그러면서 좀 공부를 하는데 헤맸던 게 있었죠. 힘드셨겠어요. 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잖아요. 갑자기 내가 원래 순수 수학 학문 하는 줄 알고 왔다가 이제 아무래도 통계는 주로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고 또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많이 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경영학과를 갔을 때 제가 경영학 전공했거든요. 학부 때. 근데 원래는 일지망이 유아교육이었어요. 일지망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같은 대학 안에서도 1지망, 2지망, 뭐 3지망까지 쓸 수 있었는데 경영학과를 갔는데 제가 이제 대학 가서 제일 하기 싫은 공부가 영어하고
수학이었는데 경영은 영어와 수학이 둘 다 해야 되지 않나요? 필수여가지고 뭐 지금이야 영어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그랬던 기억이 나고 확률이잖아요. 통계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 수학 미적분하고 확률하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데 가서 경영학을 하니까 전부 이제 뭐 원가 계산하고 이러는데 아주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케팅에는 또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왜 경영학을 했을까 이런 너무 후회스러웠으나 사실은 지금 잘 써먹고 있습니다. 경영학에 그 배웠던 바탕이. 예, 물론 뭐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또 경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고 있는데 취업이 가장 고민일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네. 순수 수학보다는 지금 바뀐 과명이 취업하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거는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응용이 붙어 있긴 하지만 수학과니까 얘는 수학밖에 못하는가 음. 싶기도 한데 이제 바뀐 과명은 얘네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미지를 기업에 주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취업에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대학이 기업에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팔려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 좀 더 네, 잘 보낼까, 팔까? 네,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과명들이 바뀌어서 원래 교수들도 그 전공이 아닌데 이제 이름만 바뀐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컨텐츠 학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원래는 과거에는 그런 과들이 없다가 새롭게 뭐 미디어 콘텐츠과가 생긴다든지 원래 신방과였는데 뭐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네, 맞아요. 이게 과연 좋은 건가? 뭐 어때요?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는 음, 솔직히 말하면은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혜를 받은 거기도 한데 다른 과 음,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순수 미술을 하던 사람들이 네. 산업 디자인과와 같이 합쳐져서 개편된다든가 그래서 통합이 됐어요, 네, 실제. 통합이 다음에 된다 하더라고요.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죠. 그 학생들이 반대하기도 하나요? 반대를 하지만 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힘이 없어서. 학생들은 힘이 없어서 학교의 주인은 누굴까요? 진짜 이사장님 이사장님 총장님 슬프네요. 저도 대학원 석사 졸업하고 나서 사회 시민활동 하다가 이제 연구소로 잠깐 비정규직으로 한 2년 일해봤거든요. 학교의 주인은 교직원인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그래서 돈은 우리가 내고 공부도 우리가 하는데 뭔가 교직원은 혜택이 많은데 저희 졸업한 석사급들은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에 그리고 2년 후엔 재고용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이게 학교가 뭘까라는 회의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석사급들을 계속 그렇게 2년마다 갈아치우니까 제가 일해 보니까 한 2년쯤 돼야 이제 연구소 돌아가는 것도 파악하게 되고 일 좀 잘하게 됐을 쯤 또 사람을 바꿔서 다시 이 경험이 없는 연구원들이 와서 다시 일을 배우고 일을 잘할 쯤 다시 잘려서 나가는 이런 계속 그 순환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직원들은 정규직에 네, 뭐 바뀌지가 않으니까 바뀌지도 않지만 보직은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보직은 바뀌는데 어쨌든 학교 안에서 여러 혜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체력 단련비도 나오고 뭘 더 배울 수 있으면 그걸 배울 수 있는 비용도 지불되고 그거 보면서 교직원이나 될 걸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학부 졸업하고 취업하기 쉽지 않은데 취업하기 쉽지 않을 때 또 많은 대안으로 대학원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학력은 자꾸 높아지는데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학원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제가 수학을 배우다 보니까 네. 과는 여기 왔지만 난 네. 얘랑 안 친하구나. 그냥 딱 4년 보고 끝내야겠다. 또 보지 아. 말자. 그럼 빨리 취업을 네, 서로 도모하고 있나요? 갈 길 가려고요. 그러면 일반 회사에 좀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건가요? 그래도 음. 하는데 나름 소질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지금 현재 통계청 주관 공모전 준비하면서 어. 스펙을
쌓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아마 나중에 금융기관이나 그런 쪽에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보려 합니다. 금융 쪽에. 네, 아무래도 금융 쪽에 네.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그쪽이 아무래도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안정적으로. 네. 예. 뭐 IMF 때 금융 쪽에도 많이 잘려나가긴 했지만 예, 지금은 뭐 네. 예, 그 정도는 아니니까 취업만 된다 그러면 금융 쪽이 또 꿀인 거죠. 네. 그냥 꿀이 개꿀이죠. 개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스펙 쌓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 때라 하면 제가 굉장히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뭐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대학이 다니는 학생들이 되게 많지 않았거든요. 저희 연령대는. 그래서 대학생이 좀 뭐랄까 졸업하면 취업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겼지만 저도 취업 시험 꽤 금융 쪽에 봤는데 떨어졌거든요. 엄청난 경쟁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 실력도 문제겠지만 근데 금융 쪽을 또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남들 보니까 또 왜 다 보자 막 경영학과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취업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대학원을 오히려 신학 쪽 뭐 이런 쪽으로 좀 꿈이 있었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때요? 막 그때도 스타디 그룹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하는 애들은 정말. 네.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가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네. 동아리나 학회 같은 걸로 이제 서로 공부를 도와주고 취업에 도움되는 스펙을 쌓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사람들과 모여서 뭘 못하겠더라고요. 내향적이라고요? 네. MBTI가 INFP. 그런데 자원봉사를 라디오로 온 건 용기가 되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미디어잖아요. 미디어는 자기를 좀 드러내야 되는데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라디오 안 하는 걸로. 눈을 안 마주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계절학기 선택도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학기 중에 하면 학생들이 많을 거고 계절학기는 별로 많이 신청들 안 하시잖아요. 신청할 때 이제 다른 거는 경쟁률도 일단 다 강하고 근데 여기는 라디오인데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신청을 많이 안 했네? 네. 하고 내가 해야겠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절학기라서 저희도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한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러는 거. 근데 원래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미리 저번 학기 때 했던 친구가 자기 친구를 꼬셔서 라디오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의 그분은 안 오시고 네. 어쨌든 재미가 있을 것 같죠? 네. 또 막상 이렇게 또 나와서 해보니까 좀 괜찮지 않습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네. 사실 뭐 취업이 4학년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죠. 네, 이제 현실로 다가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군대에서는 혹시 뭐 보직 같은 게 뭐 자기 전공하고 맞는 게 있었어요? 저는 군대를 제가 척추가 좀 예. 뛰어가지고 네네. 공익으로 빠졌었어요. 아. 거기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보직이라든가 그런 건 잘 몰라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럼 주로 어떤 걸 하셨어요?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어서 예. 이용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거는 이용인들이 이제 일마다 바뀌어서 오는데 그분들 밥을 좀 대신 먹여드린다거나 중증장애인들이셨나 봐요. 뇌성마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밥을 먹여드린다든가 휠체어를 밀고 그 복지관의 옥상에서 산책을 좀 한다든가 그런 걸 주로 했던 것 같아요. 힘이 많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힘도 그렇지만 이제 참을성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잘 씹지 못하시니까. 인지능이 부족하시니까 네, 일반인들이 비장애인들이 먹는 것처럼 기대하면 안 되고 그냥 그분들 페이스에 맞춰가면서 천천히 네. 먹여드리고 이제 놀이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그 배정이 본인이 원해서 간 건 아니죠? 전 제가 신청했어요. 그래요? 빨리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얼른. 네. 아니 라디오 올 때도 그러더니 주로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일에 소수일 때 도전하시네요. 살짝
단골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또 괜히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 게 네. 요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애인이 권리를 주장할 때 그걸 권리로서 인정해줘야 되는데 뭐 장애인이 집에 있지 왜 나와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동권 투쟁이야 왜 나의 출근을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떠세요? 물론 제가 물어봤는데 나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네. 네. 하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예,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한쪽이 너무 모르니까 다른 한쪽이 네. 알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공감을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공익근무 활동을 하면서 네. 이분들도 연예인 좋아하시네. 사이트 많이 좋아하시네. 네, 맞아. 저도 그거 공감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도 뭐 봉사활동도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들도 오시고 보치아라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것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맞아요. 네.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보면은 일상적인 부분이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휠체어라든가 그런 기구들이 주는 위압감도 있는 것 같고 네네. 그게 일반인의 비장애인들에게는 조금 이제 자신들과 다르니까 좀 피하게 되는 영향이 되는데 그거 이제 장애인분들은 알려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알려 하지 않으니까 네. 좀 더 과격한 방법으로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거기 그 공익근무 한 1년 하면 그렇게 되나요? 몇 년 하셨어요, 공익근무? 저는 1년, 2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참 긴 시간이네요. 네. 네. 사실 그 공익근무가 아니라면 참 버티기 힘들었을 시간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을 2년씩이나 참고 그거를 진행한다는 게 매일 그분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속도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씹는 속도. 네. 근데 그 식사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시겠어요? 뭐 보통 젊은 청년 같으면 한 10분이면 먹고 없어질 밥의 양이 계속 그 줄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걸 사실 내 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밥을 이제 먹는 걸 지켜봐야 하는 거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속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하고 교육할 때 저희도 이제 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정말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이렇게 중증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의사 표현이 말로써 명확한 언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활동 지원사들이 함께 오셔요. 그래서 이제 활동 지원사분들이 오래 같이 생활하셨으니까 취향도 알고 계시고 뭐 그 눈빛만 봐도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아시니까 대신 전달해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차 그럼 누구누구 선생님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는데 맘마미아를 너무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 뮤지컬 맘마미아 노래를 같이 듣자 해가지고 선곡해 주셔서 이제 미디어 교육 중에 들었을 때 너무 신나하시고 자기가 진행하면 자기는 뮤지컬을 주제로 한 걸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저희가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갔을 때 저희한테 한 질문 중에 라디오를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저도 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는 물론 비장애인들은 혼자서 다 진행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린애들은 저희가 또 엔지니어 서포트도 해드리잖아요. 근데 같은 장애인 안에서도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만 불편하신 분.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미디어 아예 전공자인 분도 계세요. 그래서 대신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뭐 좋아하세요? 음악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음악 선곡을 자기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맞아요. 역할을 나눌 때 그분은 음악 선곡 그리고 또 한 분도 이제 말씀이 힘드시지만 그분이 쓴 글을 미리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글을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작가로 역할을 그래서 대본 작성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누구는 이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진행하시는데 시각장애인 분이 계세요.
근데 시각장애인 분이 또 이렇게 안 보이시지만 굉장히 시크하시고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도 그냥 운동이 아니라 아주 근육 만드는 운동. 아, 네. 예. 웨이트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성분이신데 엄청 시크하고 멋있어요. 진행도 잘하시더라고요. 어제 진행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모두가 취향이 있고 자기만의 취미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들도 다 다르고 그건 비장애인처럼 똑같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신체의 불편함이 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꾸 규정 지으려는 게 문제지 않을까. 그게 즐길 수단을 제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비장애인 중심으로 굴러가는 이동의 문제라든지 뭐 또 이렇게 진행의 속도의 문제가 다 비장애인의 건강한 남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배제시켜야 빨리 가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하다 보면 말에 실수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말은 쓰면 안 되는데 그게 꼭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어쩌다 보니까 예, 저희가 기준이다 보니까 하는 얘기들이 오히려 이제 장애인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2년을 잘 버티셨네요. 그 대신 되게 상교육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뜻밖의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또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저도 놀랍네요. 네, 참 저도. 사람 인연인 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지난 교육 받을 때 네. 어딘가 동질감이 느껴져가지고 그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공동체 미디어가 아무래도 소수자의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비장애인 중심의 라디오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소수자들, 한국 사회 뭐 이주민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뭐 아이라든지 또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지만 내가 그닥 뭐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도 여기서 라디오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 미디어에. 근데 그런 거에 공감해주고 있다는 선우리 학생의 말이 저로 하여금 역시 공동체 미디어 좋은 것 같아라는 생각을 혼자 자족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진로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자원봉사나 공익근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뭔가 다른 감수성을 가지게 됐을까 아니면 원래 우리 선우리 학생은 그렇게 감수성이 좋은 학생이었을까 좀 궁금해지네요. 저는 아마 원래 남들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성격이 이제 그래 그럴 수 있지. 진짜. 어디든 뭔가 그럴 수 있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익 활동을 할 때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아까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알려주려고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네, 불편한 걸 강하게 말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 들려오는 비장애인들의 말 중에 왜 내 출근을 방해해? 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할 때 가장 하는 말들이 그거거든요. 나는 출근조차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본인은 하루 출근 지각하는 것 때문에 되게 화가 나는데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을 집안에서만 있었대요. 네. 엘베가 없어서 지하철을 못 타고 저상버스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지 못하고 택시가 와도 휠체어를 실을 수가 없어서 그 하모니콜이 왜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이 되는 건 사실은 장애인이 타고난 장애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사회가 장애인을 뭐 이렇게 사회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을 바꿔주지 않아서 장애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선우리 학생처럼 이런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왜 필요한지 그 공감해주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빨리 지하철에 엘베가 하나 더 생기겠죠.
네, 생기지 않을까요? 예. 저도 생각하는 건 그렇게 뭐 이제 왜 내 출근을 방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게 그분들이 주도해가지고 장애인을 배척하거나 그랬던 거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피해를 받았으니까 네. 화는 낼 수 있다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걸 바꾸려면 이제 서로가 그 출근하는 사람과 장애인분들이 서로를 때릴 게 아니라 네. 구조적으로 좀 더 위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소수자에게 화를 내고 네, 있는 소수자 대 행위죠. 다수의 싸움이 되어버린 네.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쉬운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건 아마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나 네. 예, 뭐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도 많이 하고 네. 정치적 레토릭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남녀 평등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네. 구조를 바꿔놓으면 서로가 피해자가 안 되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늘 언제나 파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우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서로 자신만의 시장을 개척해야 되니까 네. 좀 더 갈라치기가 심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이 갖고 있는 네. 그런 신자유적인 마인드가 경쟁을 부추기고 파이 싸움을 하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불안하게 함으로써 더 조직에 충성하게 하는 어떤 시스템의 희생자들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하지만 경쟁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 얘기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깊은 얘기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예, 초대 손님이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제가 아주 깊이까지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아, 네. 아,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뭐 청년으로서 이제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라는 걸 예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4학년으로서 봤을 때 이 취업 시장이 정말 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막막하긴 많이 막막해요. 근데 그게 이제 대기업은 아마 지원도 하지 못할 것 같고 아, 그런 생각 하고 계세요, 아예? 그런 생각은 계속 있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시대나 살구멍은 있잖아요. 뭐 예전에 모 대통령님께서 눈을 낮춰라 막 이러셨잖아요. 그거는 좀 너무 당사자가 아닌가. 정말 그 시대에 정말 그 대학만 나오면 취업되던 시절, 예, 그게 할 수 있는 얘기죠. 지금은 눈을 낮추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다들 열심히 사니까. 그렇죠. 똑같이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화가 나는 건 그거지 않을까요? 어떤 특권층들이 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뭔가 예, 취업이나 이런 거에 걱정 안 하고도 예, 안착하는 데 비해서 수많은 시험들을 여러 군데 치고 제 기억으로도 시험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금융 쪽 시험은 특히나 그걸 통과해서 해도 불안한 위치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제한적이고 그죠? 네. 그럼 중소기업에 가신다는 얘기실까요? 어느 정도? 공기업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웬만하면 지금 금융 쪽에서 인원을 많이 뽑고 있다고 들어서 아, 그쪽으로 그래요? 지원하려 합니다. 네. 그러게 제가 아는 분은 정말 한국에 있을 때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보낸 거예요. 인도로. 아하. 거의 그 영어만 쭉 쓰게 만드는 조건에 내보냈는데 거기서 갑자기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계속 이제 처음에 공부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낮은 등급의 대학을 갔겠죠. 거기서 근데 학점을 잘 받아서 이제 편입을 하고 편입할 때 이제 좀 우리가 알만한 대학으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너무 이제 그 어떤 고착화된 네. 꽉 막힌 구조 안에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너무 제한된 것에서 도약이 어려운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그거에 비해서 좀 열려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민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민자인데 아직은 영주권도 없는 이민자거든요. 근데 단지 유학을 갔는데 열심히 노력했을 때 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게 아무리 인종차별 사회라도 미국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더 많이 준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린 대학 간의 편입도 사실은 많이들 하시지만 네. 원래 그거 따지시잖아요. 너 원래 어디 출신이야? 이런 거 엄청 따지잖아요. 뭐 선고, 맞아요. 근데 제가 한양대 또 대학원 출신인데 박사 과정. 송골진골 얘기 듣고 제가 경악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대학에서 온 학생과 또 여기서 학부에서 바로 진학한 대학원 학생 사이에 또 차별을 주시는 이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서울대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저희 아시는 분이 대학원에 갔는데 이대 출신이었나 뭐 어느 다른 타대학 출신이었는데 원래 서울대 출신과 서울대 출신이 아닌 그러니까 학부를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가 약간 뭔가 타고난 거는 사실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부모도 선택할 수 없고 재력도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없잖아요.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개척해가면서 만드는 건데 이미 출발선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건 그렇잖아요. 계급적인 위치라든지 네. 뭐 부모의 재력이라든지 또 타고난 머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 그리고 누구는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수학을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누군가는 음악에 더 재능은 있지만 나는 다른 거에는 별로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니라 어떤 평준의 기준에 다 도달해야 되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경쟁으로 치열해지니까 이게 내 재능과 상관없이 막 훈련으로 된다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과외로 학원으로 채찍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개인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출발선이 다른 건데 출발선이 달랐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특권은 안 보고 야 이거 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왔어 왜 네가 그렇게 공짜로 내 자리를 얻으려고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꼴 보기 싫죠. 그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음, 저는 그걸 마냥 탓할 수 없는 게 그들 음. 부모가 열심히 해왔던 음, 게 그 덕을 보는 게 마냥 나쁘다 할 수 있을까 하면 제가 그 위치가 되면 어떻게 말할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말을 못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되면 공부하는 시간이 돼버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사실은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재벌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특권 받은 게 많아요.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특권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사실 정경유착이 그동안 있어 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한 집안 안에서도 오빠는 서울대를 갔는데 여자들은 공장에 가서 일한 케이스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여공의 14살 12살 때 공장 가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오빠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겪어왔을 때 그 엄마가 결혼해서 낳은 딸과 그 오빠가 결혼해서 낳은 딸 사이에는 아무래도 계급적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게 된 거죠. 사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 받지 못하고 여전히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정말 과연 똑같이 나누고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의 위치, 아무리 이거는 성실함과는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불평등함이 있는 세상임을 서로가 알고 과연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공정하다는 개념이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잘못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내가 가져가는 건데 왜 누가 공짜로 그걸 얻으려고 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적극적 조치라고 하잖아요. 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티오들을 두잖아요. 네. 뭐 농촌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여성이라든지 근데 그거를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공정할 수 없는 출발선에 놓여 있고 이미 같은 길을 가는데 출발할 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정확한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저 뒤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공정하지 못한 구조 안에 놓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그 부분에 좀 청년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아, 나 급급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 가끔 많이 한 건 너무 꼰대 같죠?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한 게 그 차이가 원래 각자 재능이 가진 방향의 차이가 있고 성향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 곳에 재단된 것 같아요. 재능이 뻗어야 되는데 피어서 너 이쪽으로 가야 돼. 화이트 컬러 해야지 하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거길로 이제 모든 대부분이 다 몰리게 되고 특권 계층은 이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 우리는 왜 안 돼? 라는 말이 생기면서 이거 차별이야 라는 게 시작되면서 뭔가 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거는 아쉽긴 한데 이제 바뀌려면은 다른 쪽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취업 준비생에게 제가 철이 없는 아니 너무 괜히 즐겁게 얘기하자고 해놓고 여러 좋아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얼추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라디오에 나온 김에 이런 이야기는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책, 영화 이런 컨텐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디오를 하게 되면은 책과 영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음악에 대해서 전문성은 단 하나도 없는 철저히 주관적인 감상이나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프로그램명 나올 것 같은데요. 주관적인 책 읽기와 영화 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주관적인 너무 재밌는데요. 그런 말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책하고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제가 단원 FM 하기 전에 이주민 방송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 프로그램 제목이 인류학자의 여행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와 책을 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할 얘기도 많고 또 책은 계속 신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할 줄 아는 거 해야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할까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라디오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단원 FM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테나와 송신소가 필요한데요. 비용이 꽤 드는 일이네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단원 FM을 위해 후원 모금을 시작합니다. 썸네일과 더보기란에 참고하셔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다경의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죠. 모두가 꽃이야를 들으면서 이만 물러가려고 합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문화생활도 누리시는 시간 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기는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 88.7MHz 이주의 안산입니다. 진행의 정혜실이었습니다.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싸니? 덥고 꿉꿉해서 입맛도 없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을까? 언니, 안산엔 대부도가 있잖아요. 대부도 하면 칼국수.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에 동동주 한 잔 쭉. 어때? 좋겠다. 입도 눈도 즐겁게 하고 오면 되겠네. 어머니 손맛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는 북동 삼거리에서 영흥도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0927 032-881-0927